이제 박희택 변호사님은 이제 어떤 사법죄를 당했는지 좀 알아보고 가죠. 네. 정말 우리 박희택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이 1,000억대가 넘는 이 부동산과 주식을 삼성한테 뺏기고 또 한 번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는데도 결국 대법관들의 이제 범죄 행위에 의해서 삼성에 1,000억대가 넘는 재산을 좀 뺏긴 분입니다. 사법개혁, 그죠? 판검사들한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아주 지금 절실히 느끼신 분일 겁니다. 온몸으로. 자, 박희택 변호사님 먼저 한번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할까요? 네. 1956년생이시고 부산 출신, 그리고 83년에 사법시험 합격하셨고요. 그리고 부산지검에서 검사를 시작한 다음에 93년에 변호사를 시작했고 현재 법무법인 강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고 지금 뉴탐사 법무담당 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검사로서 한 이제 8년간을 재직하셨나요? 예. 사업가를 변신을 해서 정말 성공한 기업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박희택 변호사님이 옛날에 가지고 계시던 건물이죠? 제가 그 강남에 그 1003번지, 1004번지 땅을 한 3,150평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삼성 메디슨 주식을 한 1,786만 주 정도 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도 법무법인 발언에 제가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하셨는데 이 삼성을 만나면서 특히 더 중요하게는 이 법비라고 얘기하죠. 법비. 예. 법비들을 만나면서 참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서 갑자기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말 아픈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게 막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그 국민들인데 이제 밝힐 건데 그 국가 폭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게 뭐 법관들이 사실을 막 조작하고 또 공수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은폐를 해주고 검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 엘리트들이 부패 카르텔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어떤 우리가 추론적인 그런 증거 아니고 직접적인 설정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주권이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가 폐지하고 새로운 그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법원에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땅을 판 사람이고 삼성 메디슨은 땅을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인데 이제 다시 재매수권을 가지고 920억에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냈습니다. 40억밖에 안 주고 880억을 안 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판결문에도 다 써놨습니다. 판결문에도 그걸 써놨는데 잔대금을 못 받은 사람을 채무자로 만들려고 하니까 대법관들이 나서서 이 재판 청구권을 다 박탈을 했죠. 인간으로 인정을 안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예 재판을 했는 거죠.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극도의 부패 행위고 잔혹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천신만고 끝에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박희택 변호사님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삼성을 상대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억대 그 강남 이 잔대금을 이제 그 지급하지 않고 꿀꺽하려고 했던 삼성을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어요, 어렵게. 그런데 저게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대법원에서의 판결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한보름의 법전 이래 판사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 이 매도인이 돈을 못 받았다고 기재하고 돈을 안 준 매수인을 채무자로 만든 건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든 판결입니다. 그만큼 삼성이 한국의 경제를 많이 발전시키고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줬지만은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심각한 훼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기환송심이 그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문을 뒤집으면서 다시 이제 재상고심 두 번째로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재상고심에서 이제 지셨어요. 근데 이 재상고심에서 굉장히 억울한 것은 박희택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상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고 이유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상고 이유를 만들어서 이 상고 이유는 가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한 겁니다. 이 박희택 변호사님이 이것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본인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퉈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들은 관심을 안 갖고 저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상고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재상고심에 참여했던 이 4명의 대법관, 오늘은 그냥 법비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공개합니다. 이인복, 민희령, 박보영, 김신. 네, 그 뒤에도 이제 다시 뭐 재심도 신청했지만 또 다시 이제 기각을 하고 그런 아픔들을 겪었죠. 수많은 법관들이 단 한 명도 이 박기택 변호사님 사건에 있어서는 판사로서의 양심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 이건 확정 판결을 난 걸 또 다시 판단했어요. 네.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민원을 내셨군요. 삼성의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용 그 사면 얘기 나올 때 저런 사람을 사면해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민원을 접수시킨 거죠. 저 사건이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거죠. 뭐 안타깝게 이 박기택 변호사님은 이제 억울한 그 사법 피해를 당하고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친정인 검찰에서 또 그 보여준 이 모렴치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 판사들의 이 범죄를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하고 재정 신청까지도 네. 기각을 했죠. 요거는 이제 재정 신청 가기 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었던 그 검사의 그 사건 통지서죠. 예. 네.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라고 해서 왔네요. 결국은 이제 그 사법 권력을 남용을 해서 그 삼성에 손을 들어줬던 그 판사들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우리 박기택 변호사님의 진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문겐 검사가 저 서울중앙지검 당시에 이제 그 반부패 일부에 있었죠. 예. 이 박성진 검사였습니다. 네, 지금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는 저 검사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사법개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법관, 판사들이 이게 부패 카르텔이 딱 형성이 되면은 법하고 관계없고 수사규칙 뭐 이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 저 검사를 만나지도 못했지만 통지만 받았습니다. 네. 이 박성진 검사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재명 유죄 판결문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박성진이라고 여기 보시면. 네, 박성진 있죠. 네. 어제 제가 인터뷰했었던 이만한 검사가 그 이마랑 옆에 있죠. 박성진.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판사들이 이런 걸 조작하기도 합니까, 이렇게? 네, 그 조작계가 판사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제가 삼성 메디슨 주식을 1786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그치 다 현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주를 가지고 있다고 사실을 조작했어요. 조작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계약서도 바꾸고 이런 행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본안에 와서는 서증 조사가 종료된 호증을 전부 또 판사들이 조작해가지고 그걸 판결문에 실었습니다. 당연히 이거 형사처벌 받아야 되죠. 그게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거를 처벌 안 하면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자 아무도 처벌 못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화면에 이제 제시된 거는 이 판사가 직접 조약한 매매 계약서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면서 증거를 이제 판사가 그 판결문에 설치한 건데요. 이 판결문에 보면은 지금 전부 옵션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원래 계약서에는 전부 콜옵션이라고 기재가 돼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콜옵션으로 기재됐던 걸 판사가 저렇게 임의로 옵션으로 전부 다 바꿔서 그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부 조항은 안 바꾸고 일부 조항은 바꿔가지고 계약서를 완전히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판결을 했는 거죠. 네. 그 역사상 없는 일을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한 겁니다. 삼성 관련 사건에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계속 증거에 손을 댄다는 얘기죠. 그렇죠. 판결문 그래서 저거를 공문서인 판결문에 저거를 처벌 안 하면은 우리나라 규범이 다 파괴가 되지. 저거 국민들인데 내가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이번 경우는 아예 판사가 스스로 그 계약서 자체를 위조해가지고 판결을 그렇습니다. 조작해가지고 판결문에 공문서에 실었습니다. 그건 진짜 그거를 이제 공수처에 그때 그 김진욱 처장, 그 다음에 여운국 차장, 그 다음에 삼부장, 검사 송영선이 전부 그걸 은폐를 하려고 아니 공수처라 하는 게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라고 했는데 판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고소인 조사도 안 하고 또 통지문도 이게 지금 허위로 저한테 보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경찰에서 지금 그 제가 직무유기로 다 지금 고소를 해놨는데 어제 아래 내가 과천경찰서가서 고소인 진술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경찰서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반드시 불러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면은 국가기관의 공조직이 집단적인 나는 부패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국민들한테 다 공개할 겁니다. 이거.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박기택 변호사님 보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놀라운 진짜 정신력의 소유자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렇게 1,000억대가 넘는 부동산, 아니, 1,000억이 뭡니까? 제가 몇 천억을 날렸습니다. 1,000억대 훨씬 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만 예. 뭐 아까도 이제 기사에는 2,000억이라고 표시됐지만 주식만 해도 또 한 1, 2천억 되지 않습니까? 1,786만 주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2천억이나 한 3천억 정도의 재산을 삼성한테 강제로 뺏기고 이걸 또 심지어는 판사들이 아예 계약서, 이 증거 자체를 그냥 조작을 하는 이런 걸 별도 계약서를 만들어 그걸 판결문에 실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게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 검사들이 집단 부패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의 그 사법 엘리트들이 그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인데 알아야 되고 반드시 전 공수처장, 차장 관련된 사람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한 100만 원, 뭐 한 1, 2천만 원 이런 것도 아니고 1,000억쯤 되면은 이거 화병이 나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박기택 변호사님은 그 우라를 어마어마한 분노를 어떻게 승화를 하시냐면 사법 민주화 해야 된다 이거 이쪽으로 지금 이 에너지를 쏟고 계세요.